네, 이어서 여름 특집 건강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지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장마가 오면서 장마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여름철 무더운 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땀과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땀도 제대로 흘려서 어떻게 흘리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찮은 땀도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난히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온 유지입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나오는 기와열이 신체 표면의 열을 흡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저는 땀을 인체에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피와 마찬가지로 땀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고 생성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만약에 너무 많이 난다든가 좀 아주 안 난다든가 하면은 몸에 있는 어떤 생체 기능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땀, 하루에 보통 600 내지 700cc 정도 흘리는 것이 평균이고요. 무더운 여름에는 하루에 2리터 정도 흘린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흘리네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은 땀을 얼마나 흘리고 계십니까? 한 현대인의 일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한번 해보세요. 아직 한여름의 무더위는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의 온도는 벌써 30도입니다. 30도 정도면 큰 활동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땀이 나는 온도인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바깥의 기온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죠. 안 더워요? 짧은 옷 입으니까요. 에어컨이. 그렇습니다. 비단 짧은 옷 때문만 아니라 사실 요즘 에어컨 없는 곳 찾아보기가 힘들죠.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인데요. 이곳의 실내 온도는 24도나 되네요. 외부와는 6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경 속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퇴근하시는 선생님, 퇴근길에도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이미 난 땀을 식힌다기보다는 땀이 날 틈을 안 주는 것 같네요. 머리처럼 된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차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잠깐의 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다 보면 잠깐씩 마주하는 열기가 더욱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같은 경우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제때제때 식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는 거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에어컨을 켜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은 확실히 습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피부와 성대 등이 마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황옥 선생님,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땀을 흘리셨을까요? 땀 흘린 걸 거의 못 뺀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이동할 때,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시래놀이 할 때, 그리고 또 가끔씩 환기시키려고 에어컨 끌 때 그 정도. 양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언제 흘렸나 싶게 고민할 10cc 정도니까. 정도. 많은 분들이 땀은 되도록 덜 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또 더우면 지치니까 그냥 좀 시원한 데서 계속 쉬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기온이 높은데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땀 잘 안 내고 또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땀을 안 나게 되면은 우선 면역 능력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신진대사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거나 여름철에 피부병에 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붓는다거나 이런 사정이. 또한 23도 정도의 온도 하에서는 에너지 소비 활동이 적어서 축적되는 에너지가 늘어나서 비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낮은 온도의 환경은 체온을 너무 낮출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땀내기입니다.
되도록 본인 체질에 맞게 땀을 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름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나거나 음식을 드실 때 땀을 비오듯 흘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가 허한 분들이라고 해서 보양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결책은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 예. 땀을 많이 여름에 흘리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환기라고 있습니다. 그 환기는 고표작용이 있어요. 고표가 뭐냐면 땀을 안 흘리게 하면서 피부를 갖다가 치밀하게 해서 조직을 짜여주는 것. 그래서 땀을 좀 덜 흘리게 만들어주는 것. 근데 그것이 기를 증강시켜줘요, 또. 환기는 삼계탕에 같이 넣어 드셔도 되고, 삼계탕에 많이 넣죠? 인삼 환기가 잘 끓여서 들어가죠? 물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땀이 원래 별로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체격이 작고 하체가 발달한 소음인 그런 사람들 음이 여성분들이에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음을 보충해주는 약물을 먹게 됩니다. 되게 그런 것들 맹문동이라든가 무슨 오미자 이렇게 뭐 신 그 열매 있죠. 산수유라든가 숙저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땀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지도록 또 음이 보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목욕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보통 체격이 크시고 복부가 발달한 태음인들이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이런 분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한번 빼주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남들보다 땀이 많기 때문에 수박 같은 열대 과일과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흘리는 만큼 또 보충해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원래 땀이 없는 분들은 억지로 땀을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기력이 쇠해지기 쉬우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기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땀을 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사우나로 흘리는 땀보다 노폐물과 중금속 성분이 많고요. 사우나를 통해서 흘리는 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필수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름엔 땀을 다스리는 자가 건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체질을 거스리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